대검찰청 앞 방화, 70대 노인 체포. 그는 왜? 자,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는요,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계속해서 놓여 있죠. 그런데요, 한 남성이 이 화환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. 먼저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. 서류 가지고 갔어요, 내가. 서류가 뭐고 현행법이야, 당신. 가만히 있어요. 신나통 그래. 아저씨가 신나를 가지고서 화환에다가 막 뿌리고서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길래 제가 자꾸 밀쳤어요.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신나통을 잡더니 불을 붙이려고 하길래 신나통을 제가 옆으로 갖다 치워버리고 힘으로 치워버리고 뒤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, 제가. 이동석 기자, 70대 남성 왜 그런 거예요? 네, 일단 오늘 오전 발생한 사건입니다. 70대 남성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저렇게 불을 지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. 이를 목격한 검찰 직원이 곧바로 제압에 나섰고 결국 응원 화환 4개가 불에 탔습니다. 이 남성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호소글을 주변에 뿌렸다고 하는데요. 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. 이 남성 알고 보니 지난 2013년에 국회 앞에서 분신 시도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면서 검찰 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전에는 대검찰청 앞에 이 굴착기가 막 이렇게 돌진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사안들마다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박범계 후보자, 이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. 김은미 기자. 네. 그런데 기자들한테 검찰 인사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어제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검찰 기자실을 찾았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재청권자가 법무부 장관이다. 네, 이 인사는 검찰총장이랑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검찰 인사는 매년 2월 초에 이루어집니다.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1일에 검찰 인사를 내겠다라고 아예 이제 공지가 된 상태인데 네. 근데 지금 일반 검사 인사가 2월 1일인데 간부급은 이 일반 검사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월 말에는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렇죠. 근데 이 박범계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실제로 장관이 되는 이 과정, 시간 소요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거나 장관이 되면 거의 곧바로 인사를 내야 하는 좀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지금 저렇게 검찰 인사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말이 좀 유독 주목이 받는 이유는 어제 한 이 말 때문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는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달라는 뜻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랑 같이 검찰 인사도 잘 준비하겠다라고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내놨습니다. 장관에 임명되면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. 소정수 위원님. 네. 어떤 의미일까요?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그 연수원 23기 동기죠. 예, 동기고 과거에 뭐 박 후보자가 서결이 형 뭐 이렇게 지칭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맥락이 있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이어졌던 그 기나긴 갈등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박범계 후보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권에 큰 부담이 됐던 것이고 그런 전철을 그대로 되밟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여야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거든요. 어차피 정치의 계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 개혁의 문제나 인사 등등의 문제에는 기본 축 자체는 기존의 흐름과 뭐 엄청나게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네. 그렇다고 해서 박 후보자가 윤 총장과 뭐 이렇게 어떤 뚜렷하게 각을 세우는 이런 일도 좀 올해는 과거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 마무리라는 말 속에는 좀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나게 내실 있게 하지만 이 검찰 개혁이라는 그 내용을 좀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행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박 후보자의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. 결국은 첫 번째 인사에서 윤 총장과 박 후보자가 어떻게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느냐
이것이 이제 1차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 부분이 잘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사실 윤 총장 뭐 임기가 7월 24일까지니까 그렇죠. 얼마 안 남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박 후보자 입장에서 장관이 된다면 뭐 엄청난 소리 나는 드라이브보다는 기존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마무리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이전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관계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군요. 예, 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. 예, 실제로 그렇게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자, 이 소정섭 위원이 예상한 대로 다른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관계가 진행이 될지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는 공세도 좀 치열합니다. 이번 인사청문회가 참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